요거 2008년도에요. 이명박 각하가 당선되자마자 정권 뺏기자마자 바로 터트린 음모론이죠. 2년 후에 2010년에 지방선거 있다 그랬어요.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천안함 용사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이어 카이스트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과 만나 이틀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내일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만납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 선언 뒤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묘역에서 고개 숙여 묵념했습니다. 이어 천안함 수색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이 묘역과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차례로 참배하며 안보의식을 강조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가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 원자력 탄소 중심 기후 대응이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로 갈아 낀 윤 전 총장은 카이스트 원자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 연구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청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충청권을 방문한 걸 의식한 듯 자신의 뿌리는 충남에 있으며 이른바 충청대망로는 지역민의 정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내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야권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자, 2010년에 천안함 피격 음모론이에요. 지방선거 노리고. 이거 지금 한참 후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윤 대통령께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시고 나서 처음 공식 일정이 천안함 전사자 묘지 참배였습니다. 요 천안함 피격 음모로는 사건 개요가 2010년 3월 26일이에요. 백령도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천안함이 이거 초계함입니다.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전함이죠. 예. 경계 임무 중에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함체가 두 동강 나면서 침몰을 했습니다. 104명 승무원 중에서 58명이 당일 구조되었고 46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천안함은 당시로 따져가지고 11년 전에 1999년에 연평해전에도 참전했던 군함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 해군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서남쪽 해역에서 두동강 난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서 해상 경비 활동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쾅하는 소음과 함께 충돌음과 함께 해가 오른쪽으로 직각으로 90도 기울였습니다. 천안함은 1999년 6월 서해 교전 때 북한 측 함정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는 등 취역 후 22년 동안 우리 해상을 지켜왔습니다. 사고 후 곧바로 수색이 이어졌지만 104명의 승조원 가운데 46명의 장병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35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요원 한주호 준이와 어선 금양호 선원 등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형님이시고 또 사부님이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침몰 20일 만에 바닷속에 잠겨있던 천안함이 인양됐고 뒤늦게 장병들의 연결식도 치러졌습니다. 군은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 교류와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내렸고 남북 관계는 한동안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거 사건 터지고 나서 사건 조사를 해야 되니까 한국을 포함한 5개국,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한국 이렇게 5개국이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이 북한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임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국가의 주적이에요, 북한은. 예? 얘네들이 기습 공격을 해서 자국 해군 함정이 침몰한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면서 수많은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괴담들이 이 유가족하고 살아남은 장병들 58명 장병들한테 2차 가해잖아요, 이거. 지금 이분들입니다. 올해 다 돌아가셨어요, 이분들. 강제로 군복무 하다가. 이 강제로 군복무 하다가 이 돌아가신 분들을 또 정치에다 이용하는 거예요, 시체팔이. 천안함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천안함은 좌초됐다는 주장부터 정부가 진실을 은폐한다는 음모론까지 천안함을 둘러싼 그동안의 논란을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 표기 방법과도 일치합니다. 민군합동조사단과 미국과 스웨덴 등 해외 전문가들이 2달 만에 내린 결론은 북한의 어뢰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신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30%를 웃도는 수준으로 오히려 불신한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게다가 조사단의 민주당 추천으로 참여했던 신상철 민간의원마저 천안함이 좌초됐다고 주장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방부는 실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정 공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초설 이외에도 기존에 매설된 기뢰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 좌초 후 피로 파괴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이 끊임없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는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개봉 소식이 알려지자 해군은 법원에 상영 금지 신청을 냈고 비난 여론 속에 영화는 상영관으로부터 상영 중단 통보까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방부가 내부 정보를 차단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인사를 고소 고발하며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으면 뭔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종북 분자라고 매도하는 식으로 국민을 윽박지르기만 하기 때문에 숱한 논란과 음모론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제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며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그 책임이 북한에 있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또 깨알 참여연대.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거 지금 뉴스가, 이거 누가 봐도 음모론 옹호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야, 대한민국 뉴스들이. 좌초설. 그냥 가다가 침몰했다 이거야.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미군 잠수함 충돌설. 미군 잠수함이 와서 부딪혔다 이거지. 어뢰 조작설 요런 것들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어디냐? 얘네들 참여연대. 얘네들이 아까 다국적 조사단이 조사 다 해가지고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그거 못 믿겠다고 유엔에다가 서한을 보냈어. 야, 진짜 미친놈들. 이게 진짜 어이없는 게 뭐냐면 자국 정부하고 다국적 조사단이 합동으로 조사 결과를 냈는데 그걸 못 믿겠다면서 그 괴담 펼치면서 유엔에다가 다시 조사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이 미친 짓을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UN 사무총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었어요.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이라고, UN이. 진짜 얘네들은 뇌가 없는 것 같아. 참여연대, 이거 다들 아시죠? 예? 전교조,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주노총, 이거 원순이 오빠가 만든 거예요. 예? 이 돌아가신 원순이 오빠가. 좌익 빨갱이 단체입니다. 원순이 오빠가 초대 사무처장이었어요, 여기. 예? 참여연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거 더 나아가서 심지어 지방선거 앞두고 보수 정권이 지지율 올리려고 배를 직접 폭침시켰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얘네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걸 지금도 믿고 있는 병신들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진짜 미치겠어요. 보고 있으면. 이거 위키입니다, 위키. 예? 진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종합된 곳이 이 나무 위키입니다. 언론사들이 어떤 식으로 무리수를 뒀냐. 이 기간 동안 언론의 논리는 합리적인 비판보다는 진영 논리에 입각해 전형적인 음모론이나 확인되지 않는 허위 정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논조 이전에 언론들의 수준 자체를 의심케 하였다. 진보계열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 이 사건에서 진보계열 언론사들은 하나같이 사건에 대해 북한 어뢰설을 애써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북한 감싸주기에 급급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미디어오늘,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이 특히 이런 경향이 강했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이거. 여기 뉴스는 보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여긴 특히 보면 안 돼. 아래에서 다루듯 어뢰석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논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였으며 부분적으로 북한 측의 성명을 근거 자료로 삼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은 천안함 함장 처벌 같은 망발을 서슴없이 일삼는다. 이 언론들이 핵심적인 반박 근거로 언급하는 것은 고온에도 지워지지 않는 1번 표기, 흡착된 산화 알루미늄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보도는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의 충격이 한창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2011년에는 진보 신문들이 일주기 특집으로 많이 인용했으며 2012년에는 낙곰수다에서 언급되면서 다시 재탕되었다. 얘네들이 음모론 제기한 것도 나중에 다시 또 조사했는데도 불구를 하고 전부 다 반박됐습니다. 예. 군 장병들 죽은 거 가지고 음모론으로 헤쳐 먹으려고 하다가 반박 다 당해가지고 이제는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인데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천안함 좌초설을 퍼뜨렸던 인물들, 얘네들은 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받았다고 합니다. 예? 법적으로도 이 허구성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민주당 새끼들 결국 팩트로는 안 되겠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강력 대북 정책이 천안함 사태를 불렀다.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정부를 찍으면 전쟁이 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 공포가 확산되면서 당시 여당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다시 심지어 이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방부하고 같이 이 피해자들, 살아남은 생존자들, 이분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조사가 다 끝난 북한 공격설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안함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 다시 유족하고 전사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일부 민주당 후보는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거나 생존 장병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런 발언을 했던 분들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최홍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충남 서산 태안에 출마한 조항기 후보와 손을 맞잡으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기회를 주면 확실하게 실력 발휘할 겁니다.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SNS에 1번 어뢰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언론들의 집단적 담합, 심각한 여론 왜곡이 진행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천안함 피격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음모론에 동조한 겁니다. 인천 부평감 노정면 후보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 쓰는 모든 언론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기 화성병에 출마한 권칠승 의원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 장경태 최고위원과 박선원, 최태경 후보도 안보 실패, 북한군에 패배했다는 등의 표현을 썼습니다. 천안함 막말에도 공천으로 면죄부를 주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개혁신당도 천안함 용사들을 모욕한 인사들이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놈들이 의원질 해먹고 정보 고위 인사 해먹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짓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한 건 3년 만이지만 유족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던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의 항의도 잇따랐다는데 이어서 전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천안함 피격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서 서해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2023년엔 최고위 발언으로 지난해엔 SNS 메시지로 가름했습니다. 이신무죄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이 대표가 다시 외연 확장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왔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허위 의혹 제기가 많았다며 유족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표는 지금은 의혹 제기가 많이 없어졌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칙과 방향도 정했고 서해 수호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규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고 민평기상 사모친 윤청자 여사가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던 이 대표에게 항의하다 경호원에게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만나가서 사과해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있는지 정말 그 진심으로 와서 그러는 건지 한번 말 좀 해보자. 민주당은 천안함 사건의 진상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날짜 볼까요? 작년 3월 28일이야. 응? 작년 3월 28일. 야, 요거 진짜 얍삽한. 응? 윤 대통령 탄핵시켜놓고 조기 대선 직전이에요. 네? 이 조기 대선 직전에 민주당 대표 시절이죠. 네? 요때 이 천안함 여기 처음으로 나타나가지고 중도 우클릭 코스프레 하는 거야. 응? 우클릭 중도 응? 이 사람들 끌어들이려고. 어? 표파리 하는 거야, 표파리. 음모론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선동해가지고 권력 쟁탈을 한 다음에, 어? 그때 했던 괴담이나 음모론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사과도 없고, 때 되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좌빨 정치, 근본이죠, 이게. 이런 식이에요.
네? 항상 이런 몇 년이 지나가지고 나와갖고 여기 와서 추모하는 거야. 지네 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던 그 음모론 어디로 간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거 코스프레 밥맛 떨어지지. 괜히 밥맛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이겁니다 이거. 시어도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께서 고리짝적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라. 화나지. 하지만 좌파를 화나게 하려거든 사실을 말해주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냥. 자, 이분께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자, 오늘 벌써 1시간 50분째 돼가고 있습니다. 해가 떴네요. 오늘 4가지 아이템 했는데 아직도 4개나 남았어요. 심지어는 이제 본격적인 선동의 계절 세월호 나옵니다. 세월호. 그것도 할 말 많고 길어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반 나눠서 4개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4개 하고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굉장히 길고 지루하고 사실상 재미없는 그런 아젠다인데 오랜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MB각하께서 천안함 사태 터지고 나서 추모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깊은 슬픔과 충격 속에 있습니다. 지난주 침몰된 천안함에 한미가 인양되고 실종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태극기에 덮여 나오는 모습에 국민 모두가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가슴이 터지는 듯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아픔을 통감하면서 살아있을 때 불러보지 못했던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봅니다. 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남기훈 상사, 김태석 상사, 문규석 상사, 김경수 중사, 안경환 중사, 김종원 중사, 최정환 중사, 민평기 중사, 정종열 중사, 박경수 중사, 강중 중사, 박성원 중사, 신성준 중사, 임재엽 하사, 손수민 하사,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박일민 하사, 조진영 하사, 차균석 하사, 박보람 하사, 문여욱 하사, 이상준 하사, 장진선 하사, 서성원 하사,
박성균 하사, 서대호 하사, 김동진 하사, 이상희 병장, 이용상 병장, 이재민 병장, 이상민 병장, 또 한 명의 이상민 병장, 강영구 병장, 정범구 상병, 김선명 상병, 박정훈 상병, 안동엽 상병, 김선호 상병, 강태민 일병, 나연민 일병, 조지훈 일병, 정태준 이병, 장철희 이병, 대통령 호명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관등 성명을 대면서 우렁차게 복창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하고 가족을 걱정하며 서로 너만 살아남으라고 서로 격려했을 때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바다 넘보는 자 어느 누구도 부럽던 우리 눈을 죽일 수 없으리. 우리는 자랑스런 천안함 용사, 여러분이 모두 모여 함께 부르고 있을 천안함 가가 귀에 정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를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명령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통 같은 안보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군대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천안함 장병 여러분, 통일이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오면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의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했던 조국은 여러분을 결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린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희생된 장병들에 대한 추모와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큰 충격, 이 큰 슬픔을 딛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이 장병들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리고 그 뜻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